부산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5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인구 유출과 사망자 수로 부산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26일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을 기리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획보도 힘내 CEO. 오늘은 70년 가까이 이어온 100년 가게이자 이색 해물탕으로 이름난 남구의 소상공인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늘었습니다. 결혼 건수도 10% 넘게 증가해 1,000건을 넘어섰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많고 인구 유출도 이어지고 있어 부산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7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는 1,2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 늘었습니다. 6월에도 14.6%가 증가해 2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8,12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7.7%가 늘었습니다. 특히 혼인 건수는 1,092건으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혼인 건수가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부산 사망자는 2,081명으로 출생보다 많아 자연 감소 규모가 863명을 기록했습니다. 8개 대도시 중 가장 큰 폭입니다. 이혼은 478건으로 전년보다 13% 이상 늘었고 순 유출 규모도 8,239명이었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는 2024년 326만 명 수준에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과 혼인이 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흐름을 되돌리기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26일 폐막식을 끝으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데요. 개막 레드카펫부터 세계 겨장들의 무대까지 주요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기자시사로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춰 영화의 전당 레드카펫 위에는 국내외 영화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아시아 각국 14편을 소개하는 첫 경쟁 부분 상영이 시작되자 영화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는 영화 굿뉴스, 프로젝트 Y, 사람과 고기 등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과 소통하는 오픈 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손예진, 김유정 배우들이 자신의 연기와 작품을 이야기하는 액터스 하우스와 스페셜 토크는 영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제의 백미, 세계 거장들의 귀환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키에르모 델 토르 감독이 부산을 찾아 신작 프랭켄슈타인을 소개하며 뜨거운 환호를 받는 등 갈라 프레젠테이션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윗집 사람들, 8번 출구 등 8개 작품의 배우 감독이 관객과 소통하는 야외 무대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영화제가 중반으로 접어든 주말, 상영관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작품을 꽉 채운 존재감의 배우들과 소통하는 아주담담 라운지마다 관객들의 열정은 영화제를 축제회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올해 신설된 경쟁 부분 작품들의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첫 경쟁 영화제의 의미를 깊게 새겼습니다.
배우와 감독을 만나고 또 매일 다른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은 영화에 흠뻑 빠졌습니다. 기존 영화관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 그리고 OTT나 다른 서비스에서도 볼 수 없는 영화들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제를 직접 찾아가지고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감독님들과 함께 GV를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주고받는다든가 그런 형식의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제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주요 행사들이 마무리되며 막바지로 접어든 부산국제영화제. 하지만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기다리며 상영관에는 관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는 경쟁 부분 수상작을 발표하며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30년을 이어온 부산국제영화제. 관객과 영화인이 함께 만든 열흘간의 축제는 내년을 향한 또 다른 기대를 남겼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제동원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진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과 희생을 알리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기억의 터에는 1787위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동원됐다가 뼈조각 하나, 옷까지 한 뼘 돌아오지 못한 채 사망 통지만 남은 희생자들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강제동원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전시의 연장전입니다.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 해외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중 상당수는 전쟁이나 위험한 작업 도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유형별 강제동원 자료와 함께 사도광산, 사할린, 우키시마오 참사 등 피해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 통계를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국내외 중복 인원 포함 7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위안부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동원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조선인은 2만여 명,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의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번 전시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사진전은 다음 달 12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사하구에 있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25일 오후 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엔 지역 주민과 복지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20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일평균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니 여름 불청객 모기도 자취를 감출 거라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는다는 처서가 지난 지도 벌써 한 달.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집도 없었는데 어저께 밤에는 한 4시경에 깨가지고 모기 때문에 그걸 끼고 잤어요. 이렇게 콕콕콕콕 다 조사놓잖아요. 여름에는 차라리 더웠고 소내기 오고 온 게 없었어요. 근데 요새 있어 요새. 집에서 이러고 뜯기잖아요. 잘 때 사방가 뜯겼어요. 이런 데도 다 뜯겨서 그냥 뿔긋뿔긋해요. 실제로 환절기, 가을에 접어들면서 모기는 얼마나 활동할까? 서울 시내 50여 곳에 설치된 모기 유인 등 유문 등 채집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셋째 주에 잡힌 모기 수는 620마리에 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평균인 410마리보다 200마리 이상, 51.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여름철 평균 유문 등 채집 모기 수는 515마리였는데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여름철 평균을 넘겼습니다. 심지어 10월과 11월에는 1,000마리 이상 잡힌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여름철에 주로 1,000마리 이상 잡혔고 11월에 가까워질수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 해를 거듭할수록 환절기와 가을철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모기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0일 정도가 늘어났어요. 20년 전에 비해서. 폭염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7, 8월달에 잘 활동을 못하다가 9월 들어서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기한테 많이 물릴 수가 있습니다. 빌딩이 많은 서울은 특히 겨울까지도 모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 난방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건물 지하실 등에서 성충으로 비행과 흡혈이 가능합니다. 가을, 겨울철 모기에 물리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내의 배수관이나 환기구에서의 유입을 주의하고 야외에서는 긴 옷을 입고 기피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이기대 앞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공공적 가치를 해치는 개발이라며 심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운동 단체연대가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5일 부산시 주택건설사업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은 28층 아파트 2개 동 308세대 규모입니다. 사업자는 당초 계획보다 세대수와 동수를 줄였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도로 확장과 녹지 조성은 사실상 입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일 뿐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200%에서 250%까지 끌어올린 것을 문제 삼으며 공공기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수변관리 기본계획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부산시는 이미 2020년 이기대 공원을 보전 녹지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불허했다. 이기대를 부산의 대표 수변 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민간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허가하는 것은 행정의 공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이기대 일대를 예술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공원의 조망과 공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어떤 그 개발의 호재가 저희들이 볼 때 많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사실 지역사회에서 주민이나 시민에서 많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뭐 소통이라든가 협의 이런 과정들이 전혀 이제 진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같은 부지 아파트 건립안이 주택공동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난개발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이후 1년도 안 돼 다시 심의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 화명동의 고질적 교통체증을 해소할 금곡 과선교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통됐어야 하지만 공정률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강변대로로 이어지는 과선교 교차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과 양산 방면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교통체증이 매일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회차로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가 진행돼 현재 공정률 60%, 교각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준공 시기는 2025년 7월. 이미 완성됐어야 할 도로가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준공 시기가 미뤄졌고 급기야 시공을 맡았던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까지 빚어진 상황입니다.
북구의회는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기 때문에 빨리 이걸 공사를 진행해서 주민을 불편했으니 가장 1순위고요. 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새 시공사가 나타날 경우 금곡 과선교 회차로는 빨라야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유료도로 무료화가 본격화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을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바다와 강, 산을 끼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량이나 터널을 통해 도심을 잇거나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만 모두 7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부산시가 교통 대안이 부족한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 대해 11월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차량 등록 같은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강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데 이 시 재정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꼭 감안할 때 또 앞으로 대중교통 체계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기할 때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파악을 했고, 이 앞서 부산시는 부산항대교와 천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22년부터 유료도로 연속 통행 시 할인제 시행에 들어갔고, 백양터널 무료화와 가락 요금소 통행료 지원 등 단계적인 경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서민 생활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안에 나머지 유료도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대연동에는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느라 약해진 기력을 보충해주는 뜨끈한 해물탕집이 있습니다. 이 해물탕에는 무려 1959년부터 이어져온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게를 운영해오고 있는 이주현 대표 부부를 만났습니다. (1959년)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장사를 시작하기 시작함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2009년도에 저희 내외가 이제 사업을 이어받아서 대를 잇고 있는 백년 가게입니다. 신선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맛은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맛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맛이 저희만의 맛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 특허도 받고 하면서 딴 데서는 드실 수 없는 저희만의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해물탕 역시 보통 해물탕이 아닙니다. 제철 해산물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님의 비법인 제첩 육수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더해 해물탕 양념을 개발했다는데요. 덕분에 어느 계절에 찾아가든 기복 없이 늘 시원하고 칼칼한 해물탕 국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로 66년째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이 집의 특별한 해물탕은 많은 단골들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그
아주 맛있어요. 이게 또 파는 데가 극히 없습니다, 국내에. 육수도 아주 깊은 맛이 나고 각 내장별로의 그 맛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쫄깃한 맛, 그리고 또 달고기 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구 부분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감을 높여주는 내장이 있어요. 그거 딱 먹었을 때 그 뭐랄까 그 행복감, 뭐 이것 때문에 파는 데가 없으니까는 요 뭐 동네 그 해운대에도 없고 뭐 거의 그 유니크할 정도로 뭐 그렇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속도 시원하고 맛도 좋고 좋아해. 찾아오기 힘든 손님들을 위해 가게에서 먹는 맛을 그대로 담아 밀키트도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면서의 포인트는 고객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중점인데, 해물탕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끓여 드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바로 데울 수 있는 제품으로 노력 끝에 개발을 해서 상온으로까지 현재는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온이 되니까는 뭐 이제 선물 세트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명절 특구를 우리도 한번 누려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부른 한 끼의 식사가 주는 행복을 더 많은 분들이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나눔 봉사도 수차례 참여해왔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뒤를 이어 정직하고 건강한 맛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이주연 대표 부부. 뜨끈한 해물탕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이는데요. 이 부부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50년, 40년 내가 단골이다 와서 저희 아버님 얘기를 오히려 추억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딴 데서 비싸게 먹는 음식을 아닌 가정식으로 편안하게 드시는 음식을 싸게, 저렴하게, 신선하게, 맛있게 최고의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산의 7월 인구 동향 출생아 수가 13개월째 증가하며 지난해보다 약 5.9% 더 많아졌고, 혼인 건수 역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지역의 희망 같은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